안녕하세요. 수연혜 작가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넘버원으로 불리는 우리 명상을 예전부터 수행하셨고 지금 현재도 수행하고 계시는 원장님을 찾아뵈서 인터뷰할 예정이에요. 이제 곧 있으면 연락할 건데 여기를 광고하려고 하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공황장애나 우울증, 불안장애에 관해서 명상이 큰 효과를 준다고 그래서 그걸 확인차 원장님께 인터뷰를 요청드렸던 겁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래요. 얼른 가시오. 안녕하세요, 원장님.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원장님 소개 부탁드리고 또 언제부터 명상을 시작하셨을지도 궁금해요. 근데 쭉 오래 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계기는 또 언제 무엇이었는지 궁금하니까 조금만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수연혜 작가님 이렇게 질문지 제가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K 명상센터 대표이기도 하고 K 명상센터면 K는 코리아? 네. 한국식 요가에 기반을 두고 하는 네. 명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브레인 트레이너이기도 하고 네. 이제 요가를 한 20년 동안 했고 20년이요? 네. 오래 하셨네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필라테스 이제 재활 트레이닝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흔히 이제 멘탈 코칭이라고 하는 네. 브레인 코칭하고 심리 코칭을 같이 하고 브레인 이제 사람들의 이제 내면의 밝음을 네. 조금 더 힐링하고 치유하는 그리고 저 스스로도 수행하는 이제 명상가이기도 하고요. 수행은 어느 정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20년 됐으니까 21년째. 그러니까 한 회원으로 한 6개월 정도 수행하고 네. 그 이후부터는 이제 직업으로 수행을 계속 하고 있는 21년째라고 보시면 돼요. 와, 대단하십니다. 와, 멋있으세요. 네. 아까 뭐 계기라고 이제 질문하셨는데 네. 원장님이 20살 때부터 좀 아프기 시작했어요. 20살. 20살 군대 있을 때부터. 군대 있을 때부터요? 네. 남자들은 이제 군대 가잖아요. 네, 네. 보초를 한 2시간씩 계속 써요. 근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한 10년 동안 허리 통증 질환 관련해서 이제 통증이 많이 오다 보니까 거의 10년 동안 대한민국에 있는 병원을 거의 다 찾아다닐 정도로 하고 그리고 또 운동요법이란 운동요법 다 해보고 또 민간요법 다 해보고 네. 다 했는데도 내가 원하는 이런 목표까지는 잘 안 와가지고 마지막으로 찾은 게 이제 명상이었어. 그래요? 그래서 원래 명상을 하기 전까지는 이제 거의 걷지도 잘 못할 정도로 심하게 이제 많이 무너졌었기 때문에 육체만 무너지는 게 아니고 사실은 마음적인 것도 정신적인 것도 사실 많이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명상이 마지막 희망 같은 거였어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하다가 직업이 된 거예요. 그러셨구나. 처음에 아프셨다가 그렇죠. 원하는 치료 효과를 못 보고 계속 방황하시다가 마지막에 찾은 게 명상. 효과는 일단은 보신 건가요? 일단은 10년 동안 제가 다 제 나름대로 다 해봤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병원이나 병원 다 찾아가 보고. 네. 그래서 10년 동안 하다 보니까 6개월 수많은 노력과 희망을 찾았는데 잘 안 됐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제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면서 명상을 했는데 육체적인 게 제일 일단은 빨리 이제 다른 것보다 회복이 빨랐고 이제 회복이 빠르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간절함으로 이제 트레이닝을 중점적으로 좀 했죠. 말 그대로 진짜 국가대표 선수 훈련하듯이 네. 내가 좋아지기 위해서 완전히 올인한 케이스라고 보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럼 원장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공황장애나 그리고 우울증, 불안장애가 명상이 큰 효과를 준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경험하셨던 분이나 그 유튜브에 다른 이야기들도 들어봤을 때 명상이 꼭 나오더라고요.
불안장애나 공황장애에 명상이 정말 어떤 효과를 주는지가 정말 궁금해요.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전에는 우리가 뭐 대학교에도 과도 있듯이 철학과나 심리학과가 되게 줄을 많이 이루었는데 거의 한 15년, 10년 전부터는 명상학과도 있고 명상학과, 요가, 자연치료학과도 있고 네. 그래서 명상이 뭐 과학적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부터 해가지고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불안장애가 좋다는 자료들은 사실 너무 많아요. 그리고 뭐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제일 큰 병원이라고 생각하는 서울대병원, 네. 그 다음에 뭐 아산병원 이런 데도 대체의학으로 명상이 다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요. 아, 그리고 그렇구나. 학교도 우리가 잘은 알지는 못하지만 네. 이제 영교시 수업이나 방과후 수업에 명상 수업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현재예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전국 공원이나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산책하는 데 보면 다 무슨 요가 수업, 그 다음에 뭐 댄스 수업 이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전국에 한 3,000군데가 넘는 무료 요가 이렇게 하는 명상법 수업도 있어요. 아, 그렇구나.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과학적으로 보면 요즘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자율신경계가 많이 조절력이 떨어지기도 하면서 명상이 사실은 자율신경계 조절을 위해서 가장 좋은 부분이기도 하고 그 자율신경계 중에 우리 흔히 긴장을 많이 하는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많이 그래서, 들었어요. 많이 듣죠. 네. 교감신경계가 사실은 많이 발달되기 때문에 흔히 교감선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긴장을 많이 하고 네. 불안하고 이런. 네네. 근데 이제 호흡을 하거나 신체 활동을 하거나 이제 상상하고 좋은 느낌에 집중하면 네. 이제 부교감 신경계가 이제 발달하면서 스트레스 이제 호르몬이라고 하는 코티졸이 이제 좀 떨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체 기능도 발달하고 네. 흔히 요즘 현대인들이 감정 조절, 분노 조절 장애가 되게 많은데 사실은 공황장애나 우울증도 화병에서 의학적으로도 화병에 들어가요. 아, 화병.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정이 해소가 안 되니까 우리가 분노나 화가 되게 많이 차잖아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질환이기 때문에 사실은 명상이 감정을 비워내거나 생각을 비우는데 최고의 핵심 원리가 명상이기 때문에 네. 효과가 사실은 제일 많다. 아, 제가 알고 있는 명상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손 올리고 앞바다리 하고 이렇게 네. 눈 감고 자기 숨에 집중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근데 그게 대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원장님께 체험을 해봤을 때는 춤명상도 있고 좀 네네. 다양하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종류에 관해서 좀 묻고 싶어요. 네. 보통 명상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조용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되게 많이 상상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제가 한 20년 동안 명상을 안내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사실은 명상의 종류에는 수백 가지가 있어요. 그렇게나 많아요? 요가 동작도 수백 가지가 있듯이 커피 좋아하죠? 네. 커피도 수십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명상도 어떻게 보면 종류가 엄청 다양해요. 근데 크게 이제 조금 정리를 하자면 이제 동적인 명상하고 정적인 명상 두 분류로 나뉘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앉아서 고요하게 있다는 것은 정적인 명상. 네. 그래서 한 50%에서 60%는 동적인 명상들이 기본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동적인 명상은 초보자들이 좀 더 주로 한다고 보시면 되고, 아, 그래요? 이제 정적인 명상들은 중급이나 좀 고수들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오히려 중급을 더 대중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가는 과정을 이제 안내를 보통 하는데, 그리고 이제 두 분류로 또 나누는 게, 그 다음에 알아차림 명상이 있고,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껍질들이 있거든요. 네. 육체의 껍질이 있고, 그 다음에 뇌에는 생각의 껍질이 있고, 마음에는 감정의 껍질이 있고, 또 자기를 기준을 세우는 관념의 껍질들이 있거든요. 그 껍질들을 계속 바라보는 알아차림 명상이 있고, 그 다음에 내면의 밝음을 이제 조금 더 집중해가지고 키우는 집중 명상 또 분류로 또 두 분류를 나눠요. 근데 저는 이제 회원들한테 어떻게 조금 안내하냐면 육체 명상, 마음 명상, 뇌 명상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요. 육체 명상을 오감 명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감 명상. 오감은 알죠? 네네. 사람들 시각, 청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렇게 있죠. 네. 그래서 대부분 촉각을 몸의 움직임을 하는 게 요가라고 보면 돼요. 네네. 그리고 지금 또 음악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네. 소리를 통해 가지고 힐링하는 청각에 집중하는 명상. 그다음 우리가 유튜브나 이렇게 TV 보면 맛있는 거 먹방 많이 하죠.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먹방 명상이라고 보시면 돼. 미각에 집중하면서 다른 스트레스를 놓는 거죠. 그게 오감 명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육감 명상은 마음의 이제 분류로 조금 정리를 합니다. 육감부터는 느낌이거든요. 네. 우리 감정을 느끼듯이 감정을 해소하거나 조절하는 명상인데, 그걸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호흡을 기준으로 둬요. 그때부터는 이제 육감부터 호흡은 만지거나 볼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느낌을 통해 가지고 들숨 날숨을 통해 가지고 조절하는 명상에 속하고, 네. 이제 여기 7감 8감은 뇌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7감 8감은 우리 생각이나 네. 생각을 어떻게 하면 좀 비우는지, 그 다음에 의식을 조절하는 트레이닝하는 게 7, 8감 명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초보자들은 5감 명상부터, 동적인 명상부터 좀 시작하고, 그 다음에 마음 명상을 할 때는 6감 에너지 명상, 그 다음에 생각이나 나의 고정관념을 조금 더 조절하면서 의식을 바라보는 것을 뇌 명상이라고 이렇게 좀 분류를 해드려요. 저는 거꾸로. 아니 근데 거꾸로 보통 알고 일반 사람들이 조금 편안하게 앉아서 이렇게 하는 모습이 좀 대중적이긴 해요. 근데 이제 좀 체계적인 것을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조용하게 가만히 숨 쉬고 있는 것을 조금 더 편안하게 이제 정보를 많이 얻어요. 그게 생각보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생각이 자꾸 나요. 호흡에도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집중이 잘 안 되잖아.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육체를 먼저 쓰는 거예요. 동적인 그렇구나. 자극을 통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비우세요, 감정을 비우세요 해도 잘 안 되죠. 잘 안 돼요. 오히려 근데 더 나와요. 봐봐요. 이렇게 육체에 자극을 주면 우리 뇌와 마음은 여기에 집중하거든요. 그래서 요가를 하면서 네. 집중하는 훈련을 이제 트레이닝하는 게 동적인 명상. 원장님, 제가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서 저도 약을 먹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죠, 그렇죠? 네. 약보다 명상을 더 추천하시나요? 약보다 명상을 더 추천하냐고 질문을 하면, 보통 약을 먹었을 때는 네. 일단은 약을 끊지 않습니다. 끊지 않고. 네. 네. 이제 어떤 재활이든 약을 임의로 끊으라고 이야기를 하질 않습니다. 네네. 그거는 꼭 약을 끊을 때는 의사하고 이제 상담을 해서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약의 정도에 따라 가지고, 저는 보통 혈압약이든 수면 불면증 약이든 그 다음에 공황장애 우울증 약이든 한 1년의 기준을 보거든요. 네. 1년 안에 뭐 많은 명상이든 다른 노력을 통해 가지고 하면 빨리 좀 끊을 수 있는데, 이미 약을 먹고 계시다면 네. 약 처방하고 다른 운동요법하고 명상요법을 같이 병행을 처음에는 해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신체 기능이나 마인드 컨트롤이나 그 다음에 집중하는 힘이 좀 더 좋아지면, 네. 그러면 좀 회복 탄력성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약을 좀 줄이거나 좀 덜 먹어도 괜찮겠다 하는 스스로 이제 느낌이 좀 오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가지고 약을 끊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셔야 돼요. 중간에 네. 임의대로 끊으면 안 되고. 네. 원장님께서 알려주신 명상의 종류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혹시 집에서도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집에서 당연히 혼자 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오시는 회원분들도 네. 집에서 조금씩은, 워낙 미디어나 뭐 유튜브나 SNS가 발달되다 보니까 네. 집에서 볼 수 있는 영상도 많고, 네. 그리고 서점에 가면 책도 많고, 네네. 그래서 혼자 많이 영상을 보면서 따라 하다가 오세요. 근데 좀 예를 들자면, 명상을 조금 기초나 전문가가 좀 아니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할 때도 혼자서 독학으로 잘하는 사람들 집에서 하겠죠. 그리고 운동도 내가 뭐 혼자서 습관화되어 있고 잘하는 사람들은 홈트 해가지고 집에서 혼자 운동을 할 수 있거든요. 네. 명상도 그런 거라고 보면 돼요. 처음에는 기초적인 것을 어느 누군가에게 기초 트레이닝을 좀 받고, 그 다음에 혼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하면
스스로 이제 습관을 만들어가면서 이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영상을 보고 혼자서 하다가 조금은 도움받는데 더 이상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또 질문을 하시거든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기초를 조금 배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 혼자서 이제 하는 연습을 조금 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죠. 이렇게 지금 수연애 작가님이 질문하잖아요. 네. 아까 명상의 종류를 여러 가지 분류를 했는데 네. 이걸 화두 명상이라고 또 있어요. 분류가. 질문을 던지면서 네. 대답을 하잖아요. 네네. 대답을 하면서 생각이 조금 정리가 되는, 이것도 명상에 들어가요. 흔히 이제 예를 들자면 법륜 스님 있죠. 네. 정문적답 하듯이 네. 질문을 던지면 그 질문에 대한 화두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했다가 그렇겠구나. 나만의 이제 생각으로 정리를 했지만 좀 더 이제 수행력이 높은 스님들이나 명상가들한테 이렇게 조금 더 코칭을 받으면서 네. 생각을 정리하거나 감정을 조금 더 정리하는 게, 이것도 이제 화두 명상에 들어가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질문지를 엄청 잘 적어 온 것도 질문을 적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럼 이것도 명상에 들어가요. 그럼 글 쓰는 것도 명상에 들어가고. 그쵸. 우리가 보통 명상 이제 심리학회나 그다음에 심리 상담센터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미술치료 들어봤죠? 네, 미술치료. 미술치료도 명상에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주고받는 거, 대화, 심리 상담 명상. 네. 이제 이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쓰면서 말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그림으로 그리든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타이핑하면서 일기를 적든지 네. 내가 생각나는 대로 이제 단어의 낱말을 그냥 적어보는 거죠. 이것도 이제 치료 방법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심리치료 방법에도 들어가지만 명상법에도 이제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큰 틀에 거기에 쌓여있다 그쵸. 생각하면 되는 거군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가지고 오면서 명상을 좀 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요? 명상을 좀 하고 오신 거예요. 제가 감사합니다.